안녕하십니까, 희영 선생님입니다. 자, 2019학년도 이과 학생들 커리큘럼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모토는 요겁니다.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 국어 공부하다 보면 이런 느낌 많죠?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점수로 연결이 안 된다. 그런 학생들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 강의를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분명히 점수가 오른다라는 확신을 학생들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 이런 모토를 정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저 사람 믿고 과연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확신이 될 수가 있겠죠.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뻗었죠? 키 181입니다. 몸무게 비밀이에요. 굉장히 말랐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보이죠? 이 중에 중요한 건 이제 요거. 선생님이 2014학년도에 이제 인강 런칭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국어 영역의 모든 신기록을 다 깼어요. 그 뒤로 쭉 하락세냐? 그렇지 않습니다. 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고, 현장 강의에서는 뭐 대치동, 목동, 일산, 평촌 뭐 쭉 해가지고 주요 인재 학원가에서 수업을 다 하는데 전 지역 전 타임이 다 마감나는 유일한 국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도 막 마감이 된대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을 하는데 이 모든 지역이 다 마감 났어요.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들 선생님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쓴 책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 이제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알더라고. 수학 블랙라벨 굉장히 유명하죠? 똑같은 출판사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만든 국어 블랙라벨, 저자가 신영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집인데 베스트셀러 책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딱 보면서 뭐 저렇게 기생오래밖에 생겼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다. 선생님 믿어도 됩니다. 자, 선생님 강의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또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소위 말하는 뜨는 강사. 온라인 런칭 후에 선생님이 런칭을 할 때도 신기록을 세우면서 런칭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건 거짓말 못하는 거 알죠? 이투스의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2014년도에 런칭했을 때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강사예요. 아, 선생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자, 쭉 올라왔고 내년에는 이제 이거 뚫고 나가야죠. 뚫고 나가야지. 이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믿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쭉 성장하고 있는 강사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선생님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률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저 사람 수업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성적 상승이 보장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선생님 강의 수강 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6점 정도 학생들이 점수가 올랐어요. 선생님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닙니다. 통계 자료에 통계치를 내본 결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 정도. 이제 1점에서 10점 오르는 학생들이 한 25.7% 정도. 10점에서 20점 오르는 학생들이 43% 정도. 20점에서 30점 오르는 학생들이, 선생님 얘네는 출발점이 몇 점인가요? 출발점이 조금 높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학생들도 이렇게 점수 상승을 이뤄냈고 결과적으로는 1, 2등급을 받고 좋은 대학에 합격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 제자들을 통계를 낸 결과예요. 알겠죠? 이런 걸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믿고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 퀄리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재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교재를 보면서 내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교재에 담기는 내용이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충실히 담길 수밖에 없는 거겠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수능 국어에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20시간 만에 끝내기라는 선생님 대표 강좌의 어떤 교재인데, 이게 이제 본교재, 이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독학교재, 독학교재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 안에 있는 디자인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간결하게 표형태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요즘 여러분들 스타일이 줄줄줄줄줄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렇게 압축적으로 딱 단적으로 딱 보면은 이 내용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다 해놨어요.
물론 안에 있는 사례나 기출 예시나 이런 것들 짱짱하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독학교재 같은 경우에도 다 일일이 손글씨로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쫙 이제 내용 파악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도 신경을 썼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간 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다른 점은 사실 요거죠.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 관리 측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현장에 적용했던 여러 관리 시스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던, 여러분들 점수 올리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시스템을 온라인에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초시계 특공대, EBS 특공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설이 되면 뭔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까지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BS 특공대다. EBS 특공대가 뭐냐면은 EBS 연계지문.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창작한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자기가 이제 직접 답의 근거 찾기도 하고 지문 분석 정리도 하면서 손글씨 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아, 너는 부족한 점이 이 부분이구나. 아, 너는 이런 부분만 조금 고치면은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다 해드립니다. 현장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질문하겠지만 똑같아요. 게시판에 올리면은 똑같이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관리 시스템도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온라인 제자들도 똑같은 제자기 때문에, 현강 제자들과 똑같은 제자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날은 100일 콘서트 같은 거.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는 이투스 콘서트, 막 가수들 많이 불러가지고 하는 이런 콘서트장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TCC 같은 경우에도 시기별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TCC들을 자주 올리는 편입니다. 뭐 정신무장이 됐든 여러분들 진로 관련해서 국어 점수 올리는 고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 TCC를 그때그때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오프라인에서 가끔 기획특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찾아와서 선생님 강의도 듣고 같이 만나는 시간도 갖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알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선생님 막 기타 치고 있죠? 100일 콘서트 때 선생님 모습이고,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 다 온라인 제자들이에요. 온라인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 쿼리 설명 쭉 하기 전에 이과에서 도대체 국어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공부 비중을 이제 쭉 안배를 할 테니까. 자, 이과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비중이 보통 수학 1순위, 그 다음 과학탐구가 2순위, 그 다음 3순위가 국어, 4순위가 영어 이렇게 됐었죠. 잘 보세요. 국어 반영 비율이 영어가 절대평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서울대가 33.3%나 반영을 합니다. 3분의 1의 비중이죠. 고려대 역시 30% 이상, 31.2%. 연세대는 비교적 조금 낮은 편, 22.2%. 그 다음 서강대학교가 34.4%나 반영을 하고, 성균관대 25%, 한양대 20%.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이 상위권 대학들 국어 영역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특히나 서울대나 고려대 이런 학교들 보면은 서강대나 이런 학교들은 거의 과탐이나 수학 비중 못지 않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국어 영역을 나중에 공부해도 되는 과목 이렇게 밀어놓을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19 수능에서는 국어 반영 비율이 상당히 이렇게 높기 때문에 국어를 주요 과목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수학만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과탐 못지않게 많이 국어 영역에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목표로 하는 꿈에 그리고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얘기. 국어 점수 때문에 여러분들 대학 갈 때 발목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과 학생들, 특히 이과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이과 최상위권이라고 치자. 수학 점수에서 별 차이가 안 나요. 탐구 영역 그 20문제 그 탐구 영역에서 큰 점수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과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국어 점수 때문에
내가 목표로 했던 고려대, 내가 목표로 했던 한양대 입학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았어요. 제자들 중에서. 알겠죠?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서 국어 영역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 커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국어 영역 공부를 할 때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개념 학습을 하셔야겠죠. 선생님 학교에서 개념 다 배웠는데요. 근데 선생님도 학교 교사 출신이지만 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개념 순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지 않죠. 작품 나열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진짜 체계적으로 한번 쫙 공부해 본 경험이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일단 국어 공부 시작한다 하면은 개념부터 쫙 한번 훑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부 다 해본 결과 아 나는 이 영역이 좀 부족해. 아 나는 문법이 좀 잘 안 되더라. 아 나는 문학 중에서 고전 문학이 좀 약한 것 같아. 아 나는 비문학이 약해. 특이하게 어떤 학생들은 아 화법 때문에 미치겠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역별로 심화 학습을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로 문제풀이법을 배워야 되겠죠. 단순히 문제풀이를 한 지문에 6문제 막, 한 지문에 5문제 막 이게 아니라 아, 일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효과적이고 보기박스 문제는 문학에서는 이렇게, 비문학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겠고 시각 자료가 주어진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되겠고 이런 유형별 문제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 파트 집중 공략하셔야 되고 물론 취약 파트는 학생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집중 공략을 하고 그 다음 파이널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파이널도 단순히 그냥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푸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거와 병행해야 되는 게 이제 EBS 70%가 연기가 되기 때문에 EBS 완전 학습하셔야 되는 거죠.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 이 연계 교재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실전 연습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 병행. 파이널 때 가서 모의고사를 푸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미 여러분들은 국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모의고사를 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커리표입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많아요? 나 이과인데 어떻게 내가 이걸 다 듣습니까? 다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이과 학생들은 이런 강의를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다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좀 해야 돼요. 선생님 커리가 다른 국어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비교해 보세요. 다른 국어 선생님들한테 볼 수 없는 커리들이 여기 곳곳에 많이 숨어 있을 거야.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선생님이 커리 구성을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험생들의 니즈. 니즈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걸 중심으로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이런 특이한 강의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 이런 특이한 강의들도 생겼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들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강의 구성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커리가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좋은 점은 뭐야? 내가 필요로 하는 그 강의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 그걸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 2번째 커리 구성할 때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2번째는 요즘의 수능 출제 경향. 옛날 문제들을 계속 재탕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근 출제 경향에 맞게 커리를 구성을 합니다. 변화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 커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과 학생들이 꼭 따라왔으면 하는 커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일단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생님 대표 강의입니다. 전 영역 개념을 한번 쫙 훑는 강의인데 이게 단순 개념 강의가 아니야. 무슨 지규법이 뭐고 역설법이 뭐고 이런 것만 쫙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개념, 그리고 지문 독해, 지문 독해력,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올인원 강의입니다. 이게. 개념만 쫙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는 강의가 아니라 개념 전 영역 다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별로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라는 것들을 쭉 알려드리는 올인원 강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겠죠? 선생님 커리를
따라오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 강의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수능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 필수 강의입니다. 알겠죠? 종합 강의 치고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강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시간 만에 끝내기를 다 듣고 나면 영역별로 이제 심화학습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죠. 기출분석이죠. 기출분석.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3회독, 5회독. 3회독이라고 하는 건 기출문제집을 3번 봤다. 5회독이라고 하는 건 뭐 5번 봤다. 어떤 이상한 애들은 막 10회독. 막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자, 제목 잘 봐요. 기출분석 1회독으로 끝내는 비법.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나는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국어 점수만 올려주면 돼. 아,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도 해야 돼. 영어 공부도 해야 돼. 탐구 공부도 해야 돼. 때에 따라서는 막 이런저런 수리논술 공부도 해야 돼. 이과 학생들 많잖아, 공부할 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회독, 5회독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다. 기출분석은 1회독으로 끝내자. 이걸 모토로 해서 기출분석 1회독으로 끝내는 비법이라는 기출 강의를 준비를 해놨어요. 20시간 만에 끝내기 강의를 듣고 나서 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기출분석 한 번쯤은 해야 되니까 이 강의는 필수 강의 되겠습니다. 보통 기출분석 다 하려면 막 50강, 60강 이렇게 되는데 이 강의 12강입니다. 12강 만에 기출분석을 1회독으로 딱 끝내버리는 그런 강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분석까지 했으면 이제 영역별 심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크게 봤을 때 4가지죠. 왜? 수능국어 자체가 문법, 화작문, 그리고 문학, 비문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에 맞게 4가지 각기 다른 강의를 준비를 해놨는데 다 들으란 얘기 아닙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약한 강의를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자면은 자,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국어 문법, 이 문법 강의. 문법은 여러분들 배워도 까먹는 영역이야. 그래서 문법은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데 일단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이 문법 강의 선생님이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문학 강의. 많은 학생들 수강 후기를 보면은 신영균이 유독 비문학에 강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은 다 강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후기로 남겨주는 걸 보면은 아, 신영균은 비문학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이 비문학 독해기술이라는 강의 독해력을 올려주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 심화 강의도 여러분들이 따라왔으면 해요. 그리고 나머지 강의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약한 거. 알겠죠? 이 2 강의를 필수적으로 따라오도록 하고 혹시 화작문이 약하면은 요거 8강밖에 안 됩니다. 혹시 문학이 약하다면 요거 이렇게 따라오시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하나가 지금 찍혀 있네요.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이거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자들로부터. 선생님 지문을 읽었어요. 문제 풀려다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또는 지문을 읽는데 뭔 소린지를 몰라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됩니다. 이것 때문이야.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것 때문이야. 기본적으로 고전문학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인정을 하더라고. 선생님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서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다른 것도 똑같아. 여러분들 비문학 경제지문 읽는다고 치자. 수요 공급 이런 거 알겠지만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계 효용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모를 거란 말이야. 그럼 지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영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모르는 단어가 한 지문에 수두룩해. 이거 이해되겠어요? 안 되죠. 국어도 똑같단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어서 어휘력은 완전 짱짱한데요. 그런 학생들은 이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독서량이 많지 않았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그거를 한 방에 채워주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지문 이해가 안 된다면 어휘력부터 키워라. 이 강의 독서량이 많은 1등급, 고정 1등급 학생들이 아닌 학생들은 반드시 따라오도록 하세요.
특히 이과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막 신문 사설 많이 읽고 이러지 않았잖아. 본인의 성향을 본인이 잘 알고 있잖아, 누구보다. 그거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어휘 강의 잘 따라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EBS인데 EBS는 뭐 굳이 꼭 들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학교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재수생이나 N수생 학생들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고3 이과 학생들은 어차피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범위 자체가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일 거야. 학교에서 본교재로 수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긴 하는데 나는 압축 강의가 필요하다. 또는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위해서라도 나는 EBS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이런 학생들은 이 커리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EBS 분석의 신 강의는 두 가지입니다. 수능 특강, 수특편이 있고 그리고 수능 완성, 수완편이 있어요. 알겠죠? 본교재로 완벽하게 공부를 했다. 그럼 굳이 따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학교 시험 대비를 위해서 또는 수능 시험 대비를 위해서 70% 연계된다고 하니까 진짜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만 한번 따로 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이 커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역시 강의가 길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도를 대비하는 강의인데 자, 고전문학 식강 완성. 이건 사실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줘요. 그 학생들이 이제 내신할 때 고전문학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고전문학만 보면 도대체 뭔 소린지를 모르겠다. 그런 학생들, 이 10강짜리 컴팩트한 강의니까 이 강의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난도 비문학, 최고난도 문학 강의가 있어요. 이건 어느 정도 단계에서 들으면 되냐면은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최소한 3등급은 나온다. 문과 학생들에게는 이게 필수 강의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과 학생들은 이 커리를 다 따라올 수는 없기 때문에 왜? 과탐 그리고 수학 때문에 3등급 이상 되는 학생들 중에서 나는 무조건 국어 1 맞아야 된다. 나는 국어 1 맞아야 돼. 이런 학생들은 이 최고난도 비문학, 최고난도 문학 2등급까지. 난 3등급 등급컷만 채우면 돼. 이 학생들은 굳이 요거 따라오지 않아도 되지만 아니야 나는 2등급 2개 등급컷 중에서 하나 국어로 맞춰야 돼. 또는 나는 아예 1등급 맞고 좋은 학교 갈 거야. 이런 학생들은 최고난도 비문학, 최고난도 문학 강의. 대치동 학생들이 열광하는 강의예요.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강의인데 이거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이거. 문학은 좀 익숙하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에도 많은 작품들을 봤기 때문에 문학은 익숙한데 비문학이 그렇지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최고난도 비문학 강의는 꼭 따라오도록 하시고 문학은 이제 선택. 알겠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 하나입니다. 지문에서 답을 찾는 7가지 법칙. 줄여서 7법칙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메인 강의 중에서 하나예요. 입시간 만에 끝내기 다음으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강의가 이 7법칙 강의, 7강입니다. 7강 끝이에요. 7법칙, 한 법칙당 한 강, 7강. 선생님 커리의 특징은 각 강좌가 굉장히 컴팩트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이 있고 그 다음 스스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게 한 30% 정도. 여러분들 스스로 채워야 하는 게 한 70% 정도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과 학생들은 국어 강의가 너무 길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쪽이 사실은 비중이 더 큰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강의를 듣기만 하면은 점수가 한 20점씩 오른다. 그러면 선생님 아마 재벌됐을 거야. 인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점수를 직접 올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야.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스스로 독학을 해서 점수로 승화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는 30,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게 7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7법칙 강의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주는 그런 강의예요. 문제 유형별로. 알겠죠? 요거를 통해서 이제 방법을 배우고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풀면서 적용해보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킬러 파트를 집중 공략하는 강의.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 요거는 요 학생들이 들으면 됩니다. 요 학생들. 강의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문법 심화, 어려운 문법 내용. 수능 시험에 자주 출몰하는데 좀 어려운 내용들 있죠. 이 문법 심화. 그 다음에 문학 중에선 고전 문학만 다룹니다. 고전 시가, 고전 소설, 고전 수필 이런 고전 문학만 다뤄요. 그리고 비문학에서는 비문학, 경제, 그리고 과학, 기술 이 영역들만 묶어서 얘네들만 묶어서 다루는 강의가 1등급 여기서 결정된다는 강의야. 이게 약하거나 이게 약하거나 이게 약한 학생들은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략 강의예요. 그러니까 막 현대시도 있고 현대술도 막 모든 강의가 다 들어있는 건 20시간 만에 끝내기고 이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딱 이 부분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과정인데 선생님 파이널 과정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 1년 내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시험장에 가서 시간 안에 못 풀면 말짱, 여러분도 뭐 말짱황 이런 말 들어봤나요? 말짱황이야. 알겠죠? 그래서 시간 안에 못 푸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가 시간 단축 비법 특강입니다. 작년에 이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뭐라고 후기를 남겨줬냐면 딱 듣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최소 10분에서 많게는 15분 정도 시간 단축이 되었다. 선생님, 시간은 단축된 대신에 다 틀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 단축이 되면은 점수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 헷갈렸던 문제들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알겠죠?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 이제 시간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이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 그럼 나머지 강의들은 선택입니다. EBS 초합축, 반수생들 또는 EBS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다 막 보기에는 이 파이널 때는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EBS를 한번 쭉 정리해주는 그런 강의를 마련을 해놨고 그 다음 문법이 또 있죠. 왜? 아까도 말했지만 문법은 배우면 까먹고 배우면 까먹고 또 배우면 또 까먹고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까먹고 이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 파이널 과정에 딱 6강만의 필수 문법을 정리하는 그런 강의들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알겠죠? 시간 안에 못 푸는 학생들은 시간 단축 특강 그 다음에 이 강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연습 강의는 뭡니까 선생님? 이건 이거예요. 모의고사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모의고사는 파이널에만 푸는 게 아닙니다. 국어나 영어같이 언어를 다루는 이런 과목들은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즉시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병행하셔야 돼요. 선생님 모의고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즌 1, 2, 3 플러스 파이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즌 1, 2, 3 쭉 따라오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파이널까지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모의고사는 파이널에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평소에도 모의고사 연습을 쭉 해왔던 친구들과 파이널 때 부랴부랴 막 하루에 한 개씩 푸는 친구들 천지 차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모의고사 요 커리를 따라오도록 하시고 선생님이 이 모의고사에 올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진짜로 엄청난 투자. 작년 시즌에 선생님 모의고사도 이제 월간 신영균 모의고사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것도 많은 호응을 얻었지만 이거는 폭발하게 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전국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위원.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출제위원 중에서 굉장히 문제를 잘 만드시는 분들을 또 섭외를 했어요. 거기다가 선생님 연구진들 결정적으로 신영균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모의고사 퀄리티가 대한민국 최고 퀄리티의 모의고사 나올 거야. 알겠죠? 이 시즌제로 갈 거니까 각 시즌별로 모의고사 요거 퀄이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커리 설명은 다 했는데, 자, 이과 학생들이 꼭 따라왔으면 한다라는 커리들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입시간 초단기 완성, 입시간 만에 끝내기로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 기출분석 1회 독으로 끝내는 비법으로 연결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분석 한번 쫙 하도록 하시고, 영역별 강의 중에서는 문법 그리고 비문학 강의 이 두 개 추천입니다. 나머지는 약한 부분 듣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어휘가 약한 학생들 이 어휘 강의 따라오도록 하세요. EBS는 선택수강. 학교에서 완벽하게 해준다. 그러면 굳이 안 들어도 되고,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법칙. 유형별 문제풀이 특강 이 7법칙 강의, 그리고 시간 부족한 학생들은 시간 단축 비법 특강 이거 따라오도록 하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 고퀄리티 모의고사 시즌 1, 2, 3 파이널까지 1년 내내 쫙 갈 거니까 모든 모의고사 해설 강의까지 다 해줄 거니까 이 모의고사 커리 따라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분명히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올라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점수는 무조건 오른다고 선생님은 확신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국어 공부 안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대로만 따라오면 여러분들 점수는 무조건 오르게 될 거예요. 선생님 아까 초반에 선생님 수강생들 평균 16시간 정도 올랐다고 그 자료를 보여줬었죠? 여러분 차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현법으로 치면은 뭐 직유법, 은유법, 역설법, 반어법 가르칠 거야. 그런데 풍유법, 환유법, 제유법,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빵입니다. 빵. 그런 애들까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그것만 가르칠 거예요.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즘에 수능 국어 강의가 좀 추상적으로 흘러가는 강의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거야. 들을 때는 저 선생님이 되게 똑똑해 보여. 막상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뭐하러 들었냐 그 강의를. 그러면 안 되잖아. 시간 낭비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추상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진짜 직관적으로 딱 선생님이 하는 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걸 실제 적용해 볼 때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수업하는 걸 선생님이 목표로 두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루한 수업 안 합니다. 선생님 지금 커리 듣고 있는데 지루한데요? 지금은 나 혼자 있으니까 그렇지. 커리 설명할 때는 이제 앞에 제자들이 앉아있지 않지만, 자, 선생님이 이제 본 강의 들어가면, 자, 선생님의 모든 강의는 현장 촬영입니다. 즉 선생님 혼자서 막 PPT 켜놓고 막 혼자 설명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제자들과 현장 제자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온라인 제자들은 피드백 어떻게 주고받느냐? 게시판이 있잖아 우리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궁금해하고 있을 그걸 현장에 있는 애들이 다 얘기를 할 거야 아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도 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어 수업이 지루하면 여러분들 그거 완강 못해요. 한두 강 듣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애들이 수학 공부하다 지쳤을 때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 또는 막 물리 같은 거 어려운 거 공부하다 지쳤을 때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수업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알겠죠? 수업을 지루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험생들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할 거예요. 정상적인 수험생들의 이제 수면 시간이 보통 6시간 정도. 그 정도 잔다고 치면, 선생님은 시즌 딱 시작하면은, 촬영 시즌이 시작되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안 자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뭐 하느냐? 교재 연구하고 수업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점수 1점이라도 더 올려줄까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거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알겠죠? 또 하나의 강의 모토는 이거예요. 진심을 담아서 가르치면 학생들도 그 진심을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사이지만 선생님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매 순간 수업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진심을 다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잘 돼야 선생님도 잘 되는 거야. 나와 여러분은 거의 한 몸인 겁니다. 같이 공부하기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나는 한 몸인 거예요. 알겠죠?
정말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항상 함께 고민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우리는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